오늘날 1인 가구의 수가 끊임없이 증가하여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면서 이 생활 방식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사는 것을 외로움이나 불행과 연관짓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제는 자유와 편안함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행복이란 노년의 자녀들의 보살핌을 받는 모습과 연관되었지만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평생 혼자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노년기에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두려움은 외로움과 아플 때 곁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불안입니다. 그러나 자립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관심에 쉽게 의존하게 되고 그들이 자신을 방문하고 돌봐주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는 단지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때로는 자녀에게 불편함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끔 공허함을 느낄지라도 과거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자립적인 삶을 위한 5가지 비결과 노년기까지 행복하게 사는 3가지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명확한 사고를 가지며 긍정적인 자세로 노년을 준비합시다. 시작하기 전에 저를 팔로우해서 함께할 친구가 되어주세요. 우선 자립하는 방법을 모르면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노년에 대한 걱정에 대해 묻자. 남성들은 외로움을, 여성들은 재정적인 문제를 주로 언급했습니다. 식생활과 외로움에 대한 걱정은 많은 사람들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때로는 적합하지 않은 관계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외로움이 두려워 복잡한 관계에 얽히는 이들이 적지 않으며 이는 평온함보다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초래합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할수록 사람은 더욱 약해집니다. 스스로 외로움을 직면하기보다는 타인에게 기대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관계에서의 문제는 내면의 외로움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불행의 원인 중 많은 부분이 외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외로움을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기준에 휩쓸리기 쉽고 점차 약해지며 상처받기 쉬워집니다. 반면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관계에서 평온함과 강인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모든 사람과의 단절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불편함으로 정의한다면 고독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에서 오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혼자만의 고요함에서 오는 즐거움입니다.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상태인 반면 고독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독 속에서 사는 법을 잊어버렸기에 외로움에 괴로워합니다. 홀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면 관계가 더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삶을 주도할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지내는 능력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시간을 즐기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기에 우리는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하며 이는 불필요한 걱정을 상당히 줄여줍니다. 어떤 관계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견고해지는 반면 인연이 닿을 때 떠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자존심이 지나치거나 변덕스러우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신도 모르게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관심만을 기대하고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공허함과 슬픔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면 자신이 결코 홀로 있지 않다는 내면의 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외로움을 달래는 훌륭한 방법이며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개인적인 취미를 추구하는 것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줍니다.
자립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열쇠이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활기찬 삶을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둘째로, 가까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가끔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리움의 대상이 되지만 매일 함께하는 사람들은 쉽게 소홀히 하기 쉽고 결점이 보이기 때문에 갈등도 쉽게 일어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냉담하거나 불만을 표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너무 가까워 가치를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혹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심코 무례한 말을 하거나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들을 한 적이 없으신가요? 이러한 말들은 양쪽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가 친구와 멀어지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언어의 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에 더욱 신중해야 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는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어조를 유지하고 비교를 피하며 자신의 관점을 강요하지 마세요. 너그러운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 타인에게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예의를 지킬 때 그들은 언제나 곁에 머물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야 그들의 소중함을 깨닫지 않도록 하세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후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배우자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하세요. 주변에는 분명히 당신의 삶에 큰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셋째, 열린 마음을 유지하며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발견하려는 자세를 가지세요. 긍정적인 태도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행복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개방적이고 친근한 사람들은 더 즐겁고 건강한 삶을 누린다고 합니다. 친근함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며 개방적이라는 것은 호기심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과의 연결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호기심이 내적 성장을 위한 무한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호기심을 잃을 때 비로소 나이가 든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 스스로를 갈고 닦고 꿈을 추구한다면 삶은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지식은 항상 기쁨을 가져다주며 작은 성취가 쌓이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넷째, 자신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털어놓는다면 이는 당신이 성숙함과 자기 수용을 통해 신뢰를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내면의 평온함이 타인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신뢰하고 곁에 머문다는 것은 당신이 관계를 잘 다루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이 또한 혼자일 때 평온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변화하려는 의지만 있어도 이미 큰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관계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행복은 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모든 관계에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면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행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관계에 참여하게 되면 소중한 에너지가 낭비되고 삶이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사는 용기는 단순히 성숙함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핍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욕망에 휩쓸리거나 심지어 상처받기 쉽습니다. 혼자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지혜로우며 고요함 속에서 기쁨을 찾고 스스로 부족함을 극복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전에 따르면 성숙한 사람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자유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때 당신은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노년에 편안히 떠나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할 3가지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 자신을 고립시키지 마세요. 고독과 고립을 혼동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항상 안전함을 보장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노년에 혼자 사는 것이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면에 혼자 왔으니 혼자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 자녀나 배우자의 곁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은 평생 동안 다른 사람과 연결 없이 지내온 삶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신은 반드시 고독을 의미하지 않지만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은 고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문제가 아닌 자유와 독립을 즐기기 위해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고독사에 대한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는 활발히 사람들과 교류하고 친구를 만나며 주변 사회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타인과 잘 소통하고 어울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건강 문제가 있어 돌봄이 필요하다면 가정 간호 서비스나 정기적인 의료 케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주 한 번 친구나 동료 혹은 자녀와 시간을 보내고 필요할 때는 사회복지사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교류는 고독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비결, 퇴직 후 진정한 사회적 기술을 발전시키세요. 많은 사람들은 퇴직 후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외로움을 느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퇴직 후의 인간관계는 근무할 때의 관계와 크게 다릅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주로 업무상 만나고 유지해야 했던 관계들이지만 퇴직 후에는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일부는 옛 동료들을 만나는 것을 진정한 대인관계로 여길 수 있지만 사실 직장 관계는 대부분 이해관계에 기반한 관계입니다. 퇴직 후 옛 동료와의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퇴직 후의 관계 형성은 진정한 사회적 기술을 필요로 하며 이제는 오로지 공통의 관심사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가족과 같은 진실되고 견고한 관계를 형성하여 노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비결, 건강관리가 자립의 기본입니다. 질병과 치매에 대한 두려움은 종종 노인들이 자신이 타인에게 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하지만 두려워하기보다는 건강관리를 통해 삶에서 더 많은 자립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관심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여 신체와 정신 건강을 강화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오랜 삶 속에 질병이 가득한 것보다는 짧더라도 즐겁게 사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질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스스로에게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병에 시달리지 않도록 가족들에게 주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립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보통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기 때문에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더 많은 1인 가구로 변모하고 있으며
언젠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떠나기까지 독립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나 외로움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자립적인 삶을 위한 준비와 마음가짐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혼자 살든 가족과 함께 살든 삶의 매 순간에서 온전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